자, 우리 지금 벡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벡터, 예, 지금 뭐 다시 리마인드해서 뭐 배우는 부분이 있죠. 앞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는 거, 예,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예, 벡터의 내적 했었죠.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그냥 A, B 코사인 세타, 예, 혹은 뭐 각 원소 곱해서 더하기, 뭐 요 정도 아니라,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 그 두 개가 왜 같은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왜 A, B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내적을 정해야 되는가, 예,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예, 좋은 계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예, 벡터의 내적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예, 되게 편해지는 일이 많아요. 예, 훨씬 편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도 사실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내적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내적은, 예, 스칼라가 있을 때 A 내적, 아이고, 얘를 내적이 기호로, 예, 이렇게 쓰고, 예, 이걸 내적을 C라고 하면은, 예, 첫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예, 혹은 ax, bx, ay, by, ag, bg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예, 외적은, 예, a 크로스 b로 쓰고, 얘는 결과가 스칼라였었죠. 예, 얘는 결과가 스칼라였었고, 얘는 결과가, 예, 벡터입니다. C의 크기는, 예, A, B, 사인 세타로 정해지고, C의 방향은, 예, A와 B 모두의 수직이고, 예, 특히 오른손으로, 예, 오른손으로 A를 B로, B방향으로, 예, B방향으로 감을 때, 예, 엄지손가락 방향, 엄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노트 보면 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앞부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필기할 게 없어요. 예. 얘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됐었죠. A, 예, B가 있으면은, 예, 요렇게 수직을 그어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 얘는, 예, 이렇게 A, B가 있으면은 얘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 벡터의 크기라고 그랬었고, A를 B 방향으로 감으니까, 예,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인, 예, C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적은 그리고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은, 예, 뭐 뭐 에너지, 뭐 요런 쪽에 응용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예, 일이 F.S로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혹은, 예,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v, 예, 이런 식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예,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였었는데 여기까지 뭐 다시 질문 필요한 내용 없죠? 예, 우리가, 예, 뭐 한 페이지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 내적, 외적 한 걸 보여주려고 뭐 그래봐야 한 페이지 정도쯤이고, 우리가 외적에 대해서, 예, 지난 시간에 열심히 요거를 성분으로 썼었죠. 예, 그 뭐야, IJ, IK 외적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예, 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는 게 가능했습니다. AY, BG 마이너스, 예, AG, BY, I 플러스
ag bx 마이너스 ax bg j 그 다음에 ax by 마이너스 ay bx k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었죠. i, j, k를 서로 외적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거 알파벳 순서 우리가 사이클릭 오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y, g, x G, X, Y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I, J, K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돌아가면 플러스고 그 역순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그 공지사항에 핸드폰으로 아마 알림을 받으셨겠지만 제 강의 노트 올려둔 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외적을 걷다 쓰는데 제가 부호만 써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외적 J인데 원래는 답이 K인데 그거를 그냥 1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뭐 JI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잘못 써놔가지고 제가 그거를 각각 K하고 뭐 마이너스 K 그렇게 고쳐놓은 걸로 제가 강의 노트를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그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뭐 스스로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벡터의 외적을 정의했는데요. 자, 외적을 왜 저렇게 정의했을까?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러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은 물리에서 일 혹은 에너지가 벡터의 내적 개념을 이용해서 정의가 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안 배울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에 아마 배울 것 같은데 벡터의 내적이 꽤나 중요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의 외적은 왜 저렇게 정의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C 벡터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YBG 마이너스 A 다시 쓰기도 되게 귀찮죠? 플러스 AGBX 마이너스 AXBG J 플러스 AXBY 마이너스 AYBX K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정의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왜 필요한 거야? 이런 복잡한 계산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어느 순간에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x, y, 2차원 xy 좌표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여기 어떤 한 점이 있어서 얘가 x, y라고 합시다. x, y고 여기가 그러면은 극좌표로 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그죠? 요 길이가 r이 되겠죠. 그죠? 요 길이가 r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아주 조금 요렇게 회전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회전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요 각의 크기가 d세타예요. 요 정도 글씨 크기로 써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좀 더 크게 써야 되나요? 잘 보이시죠? 다행이에요. 오늘은 화질도 괜찮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옮겨갔다고 칩시다. 요 x, y라는 점이 살짝 회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옮겨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얘를 조금 보기 편하게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x, y에서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뭐 삼각형 조금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요 각이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면 열심히 뭐 직각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겠죠. 그죠? 그죠? x 프라임, x,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델타 x고 요만큼이 델타 y겠죠?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제가 늘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미심쩍은 한편으로 미심쩍은 건데 결과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냥 예, 열심히 필기하고 나서 마지막 많은 학생들의 공부 습관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면은 그래 막 필기를 해요. 노트에다가 막 필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짜잔 하고 결과를 알려주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지 하고 그 결과만 외워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은, 예. 왜 직각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지금, 예, x,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지금 요 상황을 지금 확대해서 그리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x,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면은, 예. 좌표축의 평행을 만들면 요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를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원래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델타 x가 요만큼이고 델타 y가 이만큼이죠. 예, 그런 거죠.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저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노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캔해서 제가 올려놨죠. 노트도 여기 다 제가 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 그렇군 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냥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 옮겨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예, 이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무슨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썼고 예,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고 어떤 계산을 거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x,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델타 x는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각을 그려서 헷갈렸나? 예, 뭐 이렇게 썼으면 좀 덜 헷갈렸을까? 예, 요만큼이 델타 x고 요만큼이 델타 y인 거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썼으면 좀 덜 헷갈렸을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옮겨간 거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옮겨간 똑같은 거지만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요각이 세타가 됩니다. 예, 여기가 세타면은 예, 요각이 세타가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뭐 비교적 손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열심히 직각 그러다 보면은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델타 x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길이가 r이죠. 그죠? 요 길이가 지금 r이니까 이 길이는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도 직각이 아니고 여기도 직각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길이는 되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아니다. 뭐 하면 되지.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요 선분에 해당할 텐데,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일 거냐면은, RD 세타가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죠. 예,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은 얘는 직선이고, RD 세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부채꼴 호의 둘레의 길이죠? 호의 길이죠? 그죠? 부채꼴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알죠? 예, 부채꼴 호의 길이가 예,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고 나서 반지름 곱하기 각의 크기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선인데 요 d세타가 매우 작으니까 d세타가 매우 작으니까 얘가 여기 그냥 부채꼴 호의 길이라고 간주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d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근사적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같아지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의 특징인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사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r d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델타 x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r d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요 삼각형에서 요 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붙이는 거 요게 지금 빗변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게 요렇게 하면 코사인이고 요렇게 하면 사인이고 그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죠? 이거 뭐 S고 이게 C고 뭐 이게 T고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은 요 델타 X가 RD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죠? 그죠? 왜냐면은 델타 X는 감소했으니까. 그죠? 예,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는데 그러면은 x는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줄어들었으니까 델타 x는 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를 약간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d세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두 개 순서 바꾼 거예요. r sin 세타가 뭐냐면 y죠. 이거 극좌표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sin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 sin 세타는 여기서 r이고 요게 세타면은 r sin 세타는 y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r sin 세타가 y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d 세타가 되죠. 이게 델타 x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델타 y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r d 세타에다가 요 길이니까 델타 y는 요 길이니까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델타 y는 요거니까 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y는 증가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순서를 바꿔서 r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쓸 수 있고 r 코사인 세타는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2차원 뭘 한 거냐면은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xy 평면에서 여기 x, y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걔가 약간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했어요. 회전 운동을 했어요. d세타만큼. 회전 운동을 해서 x, y가 x', y'으로 옮겨가는 요 지금 과정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델타 x는 얼마고 델타 y는 얼마인가? 걔를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델타 x하고 델타 y가 각각 얼마인가? 얘를 쓴 겁니다. 자, 칠판이 좀 좁아서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다시 써보면 델타 x는 마이너스 y d세타이고 델타 y는 x d세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좀 벡터를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고 했었냐면은 f s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적 힘의 내적 곱하기 걔의 이동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2차원 방식에서 내가 어떤 힘을 움직여서 힘이 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힘을 뭐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줬겠죠.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쳐요. 얘가 여기서 내가 힘을 어떻게 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쳐요. 그러면은 2차원 상이니까 얘는 벡터로 쓰면은 이렇게 쓰겠죠. 내적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힘은 내가 뭐 x방향 y방향 이렇게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이 s가 걔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는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이동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2차원 상에서 움직이니까 델타 g가 없죠. 그러니까 걔 이동 방향은 이렇게 우리가 성분 두 개로 표시해 주면 되죠. 그죠? 요게 우리가 맨 처음 벡터 한 거예요. 벡터라는 게 x방향, y방향, g방향의 움직임, 뭐 힘, 뭐 속도 그런 것들을 기술해 주기 위해서 숫자 3개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 게 벡터야 라고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x방향의 이동, y방향의 이동, g방향의 이동인데 g방향은 지금 없으니까 2차원상으로 고정시켰으니까 얘를 내적에 따라서 정의를 계산하면은 f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fy 곱하기 델타 y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델타 x는 근데 요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읍시다. 마이너스 y fx d세타 뭐 델타 세타로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x fy d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d세타가 공통으로 묶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x fy 마이너스 y fx d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뭐 단순한 계산이에요.
E를 이렇게 정의했었고, 그러니까 F가 이렇게 되겠거니,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예, 1이 우리가 주어진 바가 없으니까 그냥 X방향의 힘 얼마, Y방향의 힘 얼마, G방향의 힘 얼마 이렇게 주겠지. 이렇게 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걔가 회전 운동에 의해서 움직인 요 변이 두 개를 내적시켜 준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됐었으니까 바꿔 쓴 거고, 그 다음에 D세타가 공통이니까 빠져나오고, 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XY 방향에서 회전하는,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있을 때 한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XY 평면에 대해서는 이랬었는데, 예, 요게 XY 평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YZ 평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요 물체가 XY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XY 평면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YZ 평면에 있어 라고 한다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YZ 평면은 그대로 문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G를 넣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Y FG 마이너스 G FY D 세타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GX 평면에서 우리가 이거 XG 평면이라고 이제 잘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사이클릭 오더를 우리가 지켜준다고 그랬었죠. GX 평면에서는 그러면은 GFX 마이너스 예, XFG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게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예, 내가 힘을 줬을 때 회전하는 물체에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예, 만약에 걔가 YZ 평면에서 돌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GX 평면에서 돌고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를 잘 째려봅시다. XY 평면에서는 이거고, YZ고, GX는 이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벡터, 얘는 지웁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어떤 벡터 타우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예, 어떤 벡터 타우라는 게 있어서, 예, 걔 X 컴포넌트는 이게 뭔가 이제 요게 지금 세 개의 컴포넌트가 생긴 거죠. XY 평면에 회전했을 때 YZ 평면에서 GX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니까 걔가 임의의 평면에 대해서 회전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타우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X 성분은 걔 타우의 X 성분은 X가 안 들어간 YZ 평면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Y FG 마이너스 G FY I 그 다음에 예, Y 컴포넌트는 Y가 없는 거 G FX 마이너스 X FG J 그 다음에 Z 성분은 Z가 없는 거 X FY 마이너스 Y FX K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디파인을 해준다면 예, 이렇게 디파인을 해준다면 D세타는 공통이니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를 운동하는데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무언가 되게 아주 유용한 벡터가 될 것 같죠.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저게 뭐 1인지 에너지인지 뭐 정의를 안 했지만 D세타 빼먹었고 뭐 이랬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 XY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 YZ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 GX 평면에서 회전하는 물체를 지금 가만히 식을 째려다 보니 예, 어떤 벡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은 무언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되게 큰 예, 도움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보고 나서 얘랑 얘를 그러면은 지금 얘가 XYZ라는 좌표계가 있었고 이게 그래서 얘랑 잘 쩌다보면 얘랑 뭐랑 같은 걸 알 수 있냐면은 R 크로스 F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똑같죠? YG, GY, YG, GY 그 다음에 GX, XG, GX, XG XY, YG, XY, YG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예. 이렇게 정의하면은, 우리가 무언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꽤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벡터의 외적은 그래서 이런 데 써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예쁘게 말하면은, 이러려고 벡터의 외적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한 겁니다. 예. 벡터의 외적 우리가 왜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했느냐?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하게 정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약간 감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채팅창 이렇게 조용하면 불안해요.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진짜 잘 이해가 되셔서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 벡터의 외적을 뭐 왜 이렇게 정의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예, 혹은 이렇게 정의해서 어디다 써먹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 벡터의 외적은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예, R벡터의, 예, 그렇죠. R의 좌표가 x, y라서 그런 겁니다. 요 R이 얘의 그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예, 편의상, 예, 거의 항상 자주 그래요. 이렇게 R이라고 쓰면은 그 물체의 현재 지금 위치, x, y, g 요 세 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 놓은 벡터를, 예, 보통 이렇게 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예, 요거 뭐야? f는 fx, fy, fg였던 거죠. 예, 이렇게 회전하는 x, y, g에서 이런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에 이런 계산이 실제로 필요하구나, 저렇게 복잡한 계산이, 예, 실제로 필요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게 뭐 말도 안 되게 되게 복잡한 계산인데, 예,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이 물리에서 어떤 것이 회전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벡터의 외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 그 여러분들 뭐 아직 2학년 1학기라서 우리가 안 배웠지만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 2학년 2학기 때는 그 얘기 나오려고 모르겠는데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지금 대기역학 배울 겁니다. 예, 대기역학 같은 거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바람이 이렇게 쑥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용돌이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바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회전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런 공기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으면은, 예, 예외 없이 이렇게 벡터의 외적 형태로, 예, 뭔가 기술이 됩니다. 예, 물론 이렇게 소용돌이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우리가 대기 운동을 기술할 때, 여러분들 아직 와닿지 않았었지만, 대기 운동을 기술할 때, 되게 중요한, 소용돌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소용돌이, 뭐, 옛날 말로는 와도, 예, 그 영어로는 볼텍스,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런 것들을 기술할 때,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우리가 대기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예, 걔네들을 우리가 기술할 때, 실제로 이렇게 외적을 통해서, 예, 실제로 우리가 기술을 하게 됩니다. 네. 벡터의 외적을 어디다 배워서 써먹냐? 이런 데다 써먹는 겁니다. 저렇게 복잡하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벡터의 외적을 배우면 10중 8구, 대부분이 그래요. 예, 되게 어려워. 되게 복잡해. 예, 실제로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냥 어렵고 복잡해 보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 나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계산으로 밀어놔요. 예,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냥 막 노트에다 적어놓고, 예, 나랑은 친하지 않은 계산이야. 그리고 가능한 한 나는 회피하겠어. 예,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뭐 자기 사정이지만 가능한 한 그러지 마시고, 예, 빨리 요거를 친숙하게 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이런 계산이 벡터 계산 외적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예,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얘를 AYG, BX, BY, B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예, 얘가 이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데 요 벡터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요 다 벡터를 대상으로 이제 벡터를 가지고 미분 계산, 적분 계산을 할 거예요. 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숫자를 가지고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랬었죠. 예, 숫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1차원에서 뭐 이렇게 함수 그래프 놓고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밑에 적분 넓이 계산하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요 수리물리 1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파트 2에서 배우는 내용은 벡터 미적분이라고 불러요. 벡터 함수가 되겠죠? 예, 뭐 벡터 함수가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 적분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지금 요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래서 책의 6.2를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예. 여기 벡터에 삼중곱이라고 있습니다. 벡터의 삼중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삼중곱이라는 게 뭐냐면 벡터가 두 개가 왔을 때는 혹은 벡터의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의 곱셈 비슷한 연산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정의가 돼요. 그죠? 예, 벡터 두 개가 왔을 때 벡터의 곱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내적 혹은 뭐 스칼라 곱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우리가 외적 혹은 뭐 벡터 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럼 벡터 3개가 왔어. A, B, C가 오면 요 3개를 가지고 곱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3개가 왔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내적을 해버리면 스칼라가 나오겠죠? 그죠? 내적을 해보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 곱하기 다른 곱이다 벡터를 하면은 사실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두 벡터를 외적을 취합니다. 그럼 나오는 결과물이 벡터죠? 나오는 결과물이 벡터죠? 요거를 가지고 요 벡터랑 내적을 하든가 혹은 외적을 하든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벡터 3개가 있을 때 얘를 3개를 가지고 우리가 곱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예, 생각을 해보면은 벡터 2개를 먼저 내적을 시키면 스칼라가 나오니까 그런 거 이쪽 옆에 벡터에다가 곱해봐야 뭐 스칼라 길이만큼 늘어나는 거겠지.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벡터 2개를 외적을 시켜요. 외적을 시키면은 결과물이 벡터인 것 같죠? 결과물이 벡터죠. 예, 벡터 외적을 시키면 결과물이 벡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앞에 벡터에다가 내적을 시키든 외적을 시키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벡터 3개를 가지고 이제 곱하기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공간 좌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Y, XY지? 따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B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다. B 벡터, C 벡터로 해야 요거랑 똑같겠지. B 벡터가 있고, C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의, 요 밑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의 넓이가, B 벡터, 외적 C 벡터의 크기라고 그랬었죠. 그죠? 얘의 넓이가 여기가 세타였으면은 B 크로스 C 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아까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기울어진 육면체, 이게 일반적으로는 기울어진 육면체겠죠? 이게 평행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예, 요게 이렇게 기울어진 육면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기울어진 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림을 똑바로. 네. 요 기울어진 육면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직각을 세워갖고 요만큼이 우리가 뭐 높이라고 했을 때 요 기울어진 육면체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된 거는 요 높이는 밑면의 수직이니까 얘가 B 외적 C 하고 방향이 같죠? 그죠?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B 외적 C, B 곱하기 C 혹은 뭐 B 크로스 C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걔는 B하고 C 모두의 수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B에도 수직이고 C에도 수직이야. 그래서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야 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벡터의 외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벡터의 외적 방향할 때 B에도 수직이고 C에도 수직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만나서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라고 그어놓은 요 벡터가 사실은 B하고 C의 평행한 벡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 높이를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 높이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요 A 벡터에서 뭐 B벡터 C가 뭐 방향 크기가 이렇게 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H가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는 요 방향, 요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죠. A 벡터를 B 크로스 C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그으면, 그래서 그 성분의 길이가 바로 지금 높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요 지금 기울어진 직육면체 아니에요. 그냥 육면체예요. 요 기울어진 육면체의 높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일단 그 높이의 방향은 B 크로스 C가 되고, 요 높이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 A 벡터를 B 크로스 C 방향으로 수직을 내려서 그 수선의 길이, 그 수직을 내린 다음에 그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만큼이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내적할 때 했던 이야기죠. 그죠? 어떤 벡터의 그 방향으로의 성분 어떻게 했었더라? A 벡터 내적 B 크로스 C 를 원래는 이제 B 크로스 C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제 B 크로스 C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요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높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얘랑 이렇게 내적을 시키면은 그 방향의 성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H가 나오는 거겠죠? 요게 지금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높이가 되는 거고, 밑면의 넓이는 근데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 곱하기 얘 하면은 높이 방향의 단위 벡터, 이게 높이고, 이게 밑면의 넓이니까 부피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하고 똑같네요. 숫자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내적 B 크로스 C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가 뭐가 되냐면은 그래서 예. A, B, 예. C가 이루는 예. 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예. 어떻게 유도했는지 잘 보세요. 예. B와 C 그리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우선 밑면의 넓이는 예, BC 사인 세터니까 예, 밑면의 넓이 우리가 평행사변의 넓이 예, B 크로스 C의 크기라고 우리가 외적 배울 때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높이는 예, 요 B 외적 C 예, 요 방향으로 A 벡터의 그 방향으로의 성분 혹은 그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걔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내적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걔랑 밑면의 넓이를 곱하니까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요게 나옵니다. 예, 요게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결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A, B, C가 이루는 육면체의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단 요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음수가 나올지도 모르죠. 예. 왜냐면은 어떤 벡터 내적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피는 실제로는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예. 왜냐면은 BC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은 예, 벡터 외적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가 됐겠죠. 예. 그러면은 예, 부호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실제로 부피는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예, 양수냐 혹은 음수냐 그것만 차이를 제외하면은 예, A, B, C가 이루는 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요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이렇게 육면체의 부피인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얘를 B, C가 밑면이라고 치고 A를 높이 방향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A, B가 밑면을 형성하고 C가 높이 방향이라고 쳐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A, B가 밑면이라고 한다면은 A 크로스 B를 밑면으로 하고 예, 걔에다가 이렇게 내적을 취해도 부피가 나오겠죠. 혹은 예, A하고 C를 밑면이라고 치고 예, 그래서 사이클릭 오더를 지켜줘서 이렇게 돼서 그리고 B가 높이 방향이라고 쳐서 이렇게 돼도 여전히 부피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요 세 개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당연히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돼요. 예,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X 방향만 어떻게 X 방향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얘 X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BY CG 마이너스 BG CY가 되겠죠. 예, 그거랑 여기다가 AX를 곱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Y 다 해야겠네. 예. 예를 들면 Y 성분은 이런 거 숙제로 내주는 건데 원래 Y 성분은 GX 마이너스 BX CG A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G 그 다음에 BX CY 마이너스 BY C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A, B, C를 순서대로 써보는 거 지금 A, B, C 전개하면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더한 거죠? 자, 잘 째려보면은 우선 A, B, C 항이 지금 6개가 나왔는데 X, Y, G가 지금 어느 2개가 들어간 건 없죠. 2개 혹은 3개가 들어간 건 없죠. 가령이면 AX, BX, CX 이런 거 없죠. 그죠? 문자가 다 다르죠? 예, XYG거나 XGY거나 YGX거나 이렇게 지금 문자가 다 XYG가 골고루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가 다 된 걸 거고 그 다음에 부호 어떻게 되냐면은 XYG가 사이클릭 오더로 맞게 들어갔으면 플러스 그 오더를 지키지 않았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XYG 순서대로 들어갔죠? 플러스 XGY 순서가 바뀌었죠? XYG에서 한번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마이너스 YGX 순서가 맞죠? 사이클릭 오더죠? 이런 플러스
YXG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GXY 사이클 오더가 맞으니까 플러스, GYX 사이클 오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해봐야 예, 똑같이 나옵니다. A, B, C 예, 그렇게 되고 X, Y, G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순서가 사이클 오더가 맞으면 플러스 안 맞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원래 숙제로 내주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3중곱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행렬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A 벡터라는 게 예, AX 아이고 예, AY AG가 될 것이고 예, B 크로스 C는 예, 우리가 I J K BX BY BG CX CY CG 이렇게 됐었죠. 자, 얘를 내적시키면은 얘를 내적시키면은 지금 얘의 X성분은 요 I를 택해서 얘를 이렇게 행렬식 곱하면은 걔의 X성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내적을 해야 돼. 얘랑 곱해갖고 더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의 J성분은 요 파트를 계산해가지고 얘랑 곱하는 거고, 얘는 Z성분은 요거를 취해서 요 파트 계산해서 얘랑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A 내적 B 크로스 C를 행렬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AY, AG, BX, BY, BG, CX, CY, C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뭔가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얘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이거 행렬식이니까 얘 곱하기 이거 할 거고 얘 곱하기 이거 할 거고 얘 곱하기 이거 하겠죠. 그죠? 그게 행렬식의 정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요것과 요거를 내적시킨 것과 동일한 계산법이 되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다른 분들?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궁금한데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는 행렬식,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했다는 게 내가 앞으로 알았어 이렇게 할게 라는 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앞으로 이렇게 할게 는 이해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걸 그냥 외워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알겠어 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자, 벡터의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3중곱을 저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3중곱이 저런 의미, 그러니까 사실 정의는 그냥 정의죠. 그냥 정의는 사실 뭐 정의랄 게 뭐가 다를 게 있어. 그냥 계산 규칙이죠. A 내적 B 크로스 C 그냥 계산을 하면은, 근데 첫 번째 그 계산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이루는 육면체의 부피 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행렬식으로 조금 더 예쁘게 나이스하게 써줄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노트에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A 크로스 B 크로스 C 이건 도대체 무언가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결과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를 외우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참고로 얘야말로 결과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책 찾아보고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지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는 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 얘 못 외워요. 알아요. 예. 자, 얘를 계산을 우리가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 계산 결과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얘 계산 결과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벡터입니다. 예. 한눈에 딱 보면은 아, 벡터겠군 하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벡터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쭉쭉쭉쭉쭉 예, 올려주셔서 예, 좋습니다. 예. 딱 보면은 아, 계산하면 벡터지 라고 알겠나요? 지금 9분, 예, 25명 중에 9명 예, 써주셨어요. 예. 딱 보면은 벡터지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B 크로스 C 하면은 우리가 정의상 외적하면은 정의상 결과가 벡터거든요. 그죠? 그럼 벡터가 나와요. 그럼 벡터 외적 벡터를 하니까 일단 계산은 잘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걔의 결과도 여전히 벡터겠죠. 그죠? 벡터 외적 벡터 하면은 결과가 벡터가 나오니까 요거가 자체가 벡터고, 그 다음에 얘랑 그 벡터랑 외적하니까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의 벡터인데 이거는 벡터가 나올 거예요. 벡터가 나올 건데, 자,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봅시다. 예. 걔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가 벡터의 외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벡터의 외적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건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선 얘에 수직할 겁니다. 예. 그리고 B 크로스 C에 수직합니다. 그죠? 예. 그 A 크로스 B 하면은 이거를 C라고 하면은 요 C는 예, A와 B의 수직이었었죠? 그거 이야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벡터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얘는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당연한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자, A의 수직이고 B 크로스 C의 수직인데, 자, B 크로스 C의 수직인 게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해 봅시다. B 크로스 C의 수직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B고 여기 C면은 B 크로스 C가 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B 크로스 C에 수직하다는 소리는 요 벡터의 수직인 벡터들은 요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전부 다 요 평면상에 있겠죠? 그죠? B하고 C가 이루는 요 평면상에 전부 다 있겠죠? 예. B 크로스 C의 수직인 벡터들은 전부 다 요 평면상에 존재하는 벡터일 겁니다. 그 위로 엇나가면 안 돼요. 그죠? 위로 이렇게 약간 이게 방향이 틀어져서 요 평면에서 위로 이렇게 삐쭉 올라온다든지 그러면은 얘랑 수직이 안 되죠. 그죠? 얘랑 수직인 모든 벡터들은 다 요 평면상에 있죠. 평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평면이 있고, 예, 이렇게 올라온 그 B 크로스 C가 있으면은 요 거꾸로 이제 요 벡터의 수직인 벡터들은 다 요 평면상에만 있는 벡터들이죠. 위로 그 평면선에서 조금 올라왔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하면은 대번에 걔랑 수직이 아니죠. 그죠? 전부 다 그 평면상에 존재하는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B 크로스의 수직인 벡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은 B와 C가 이루는 평면 위에 존재합니다. 예. 얘의 결과는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A 벡터의 수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B 크로스 C의 수직이어야 되는데 B 크로스 C의 수직인 벡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B와 C가 이루는 평면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결과물 역시 요 평면상에 요 평면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B 크로스 C에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B와 C가 이루는 평면 위에 존재하는 벡터는 우리가 선형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예, 선형결합이라는 걸 배우면은 얘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B하고 C를 이렇게 B하고 C 앞에 스칼라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PQ는 실수.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는 B와 B하고 C 앞에 이렇게 숫자를 곱해서 더한 형태. 얘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얘를 선형결합이라고 불러요. B하고 C를 선형결합한 형태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A 크로스 B 크로스 C 한 다음에 그 결과를 A 벡터랑 외적을 하면은 걔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B하고 C가 이루는 평면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요런 꼴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Q를 구하는 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P하고 Q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X성분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X성분은 얘의 두 벡터의 X성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A의 Y, 지금 X성분만 해볼 거예요. X성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A의 Y, 그 다음에 B 크로스 C의 Z성분, 마이너스 순서 바꿔서 B 크로스 C의 Y성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X성분이 되겠죠? 요 벡터의 X성분은 요거 YG, 그 다음에 GY 하는 거잖아요. AY, 요 통째 벡터의 G성분, 그 다음에 G성분, 그 다음에 통째의 Y성분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 X성분이 되죠. 요게 벡터의 외적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얘 G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계산해주면 되죠. 얘 G성분 어떻게 됐더라? X성분, Y성분, XY 마이너스 YX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 다음에 얘 Y성분은 어떻게 줬더라? GX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BX, CG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얘처럼 나타내는 게 목표예요. 얘처럼 표현할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BX가 있는 걸로 묶어줍니다. BX가 있는 걸 묶어주면은 AY, CY,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로 바뀌어서 더하기 AG, CG의 B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이렇게 될 거니까 C 벡터의 꼴로 CX가 들어가 있는 걸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Y, BY, 그 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G, BG, CX 이렇게 됩니다. 무언가 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나요? 12시 정각이다. 빨리 끝냅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잘 째려다 보면은 AY, CY, AG, CG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좋을 거냐면은 AX, CX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X, CX, BX를 여기서 더해주고 여기서 똑같이 AX, CX, BX를 여기서 빼주는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A 내적 C의 B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째려보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AX, CX, BX 해준 거고 여기다가 빼기 AX, BX, CX를 해준 겁니다. 똑같은 항을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준 거예요. 그러면 묶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 X 성분이 요렇게 되니까 얘랑 잘 째려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라서 P가 요거가 되는 거고 Q가 요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내적 C의
B 벡터 마이너스 A 내적 B의 C 벡터 이렇게 됩니다. 예. 오, 좀 복잡하죠. 이거 외우려니까 좀 그렇겠죠. 예, 유도하기도 지금 되게 길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를 외워서 쓰는 일은 별로 없고요. 예, 단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요 결과물이 B하고 C의 조합으로 되는구나 예, 라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B하고 C 앞에다 지금 스칼라를 곱한 형태잖아요. 예, B하고 C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예,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계수를 맞추는 거는 예, 책이 있으면 책을 보고 해야 되고 책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봐서 계수를 그때그때 맞춰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집에서 한번 천천히 유도해보세요, 이거. 이게 이게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은, 앞에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요 책을 덮고,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죠? 예, 점심 먹고, 예, 한번 시간 남으면은,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야, 그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요걸 계산해보면은, 여기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해보는 게 진짜로 이해하는 과정에 되게 중요합니다. 꼭 한번, 예, 숙제로 내진 않지만, 꼭 한번 요거 하는 거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벡터와 관련된 이야기는 요걸로 이제 다 끝을 내고요. 예, 생각보다 지금 제 예상보다 1시간 더 했는데, 예, 다음에는 우리가 선형 결합, 예, 벡터를 가지고 뭐 선형 결합이라든지 혹은 뭐 선형 변환이라든지 뭐 선형 연산자, 선형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건데, 예, 그래서 그 선형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뜻이고,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